평생 일궈온 내 집 한 채 믿었던 주택연금이 은퇴 후 매달 122만 원으로 돌아온다면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요? 혹시 은퇴 후 절망이라는 단어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 믿었던 주택연금. 하지만 기대와 다른 현실에 직면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수도권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김진호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김진호 씨는 은퇴 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매달 약 122만 원. 이 정도면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겠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주택연금 평균 월 지급액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물가가 무섭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도 고물가 시대 은퇴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죠. 식료품 가격은 물론이고 특히 겨울철 난방비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김진호 씨의 가계부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월 122만 원으로는 점점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우자께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예상치 못한 목돈이 계속해서 필요했습니다. 주택연금만으로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연금 가입 시 이러한 비상의료비 지출 가능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 김진호 씨가 사는 동네의 아파트 가격은 23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창밖을 볼 때마다 차라리 그때 집을 팔아서 목돈을 쥐고 있을 걸 그랬나. 연금액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천정부지로 올랐으니 이게 뭔가 손해보는 기분인데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김진호 씨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월 122만 원 이걸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지하자니 그동안 받은 연금의 이자를 더하고 거기다 초기 보증료까지 물어내야 한다니 게다가 3년 동안은 같은 집으로 재가입도 안 된다고 하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구나. 이게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노후 생활이란 말인가. 김진호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바로 고정된 연금액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이 한번 결정되면 평생 그 금액이 고정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받는 돈은 그대로이니 실질적인 구매력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이죠.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재산 정해주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변 상황 변화 미반영입니다. 가입 이후에 주택 가격이 아무리 크게 올라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단 1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가입자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약속된 연금액은 그대로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그저 절망만을 안겨주는 제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시는 70대 초반 박혜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박혜숙 씨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절실했습니다. 박혜숙 씨가 살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처럼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았기에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10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으며 생활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박혜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병원 갈 때나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살 때도 당당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특히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주고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집을 처분해서 정산할 때 만약 집값이 연금 총수령액보다
많이 남으면 그 차액은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혹시라도 부족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안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주택연금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기대치 관리와 주택연금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하나만으로 모든 노후 생활을 완벽하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다른 소득을 보완하는 여러 현금 흐름 중 하나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약 60만 원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주택연금 월 122만 원이 더해진다면 기본적인 생활의 기반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반드시 던져보셔야 합니다. 첫째, 나의 예상 노후 생활비는 정확히 얼마인가? 그리고 주택연금만으로 이 생활비를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특히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될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만약 오른다면 그 기대 수익과 주택연금의 안정성 중 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앞서 김진호 씨 사례처럼 많은 분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 연동형 주택연금 상품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넷째, 혹시 모를 목돈 지출,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나 간병비 발생 상황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주택연금은 중도 해지가 매우 불리하고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초기 보증료까지 반환해야 하므로 별도의 비상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주택연금 가입 시 발생하는 초기 보증료나 매달 공제되는 연보증료 등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여섯째, 주택연금에는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외에도 초기 몇 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초기 증액형, 매년 지급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정기 증가형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 중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들과의 상속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었는가? 일부 가입자들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택연금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전에는 반드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기본이고 가능하다면 독립적인 재무상담가의 조언을 구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의 단편적인 후기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단독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노후 소득원과의 시너지를 최대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의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불려나가는 등 다층적인 소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최신 제도 변화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민간주택연금 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되었다는 소식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향후 집값 상승 시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연금 상품 출시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선택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을 받더라도 주택 소유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재산세나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라는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외에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동 자산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택연금 월 122만 원이라는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 노후 전체 계획 속에서 이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준비가 미흡하면
자칫 절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분명 든든한 희망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택연금은 우리에게 집이라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보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를 제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나에게 맞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나의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주택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